고된 야간 비행훈련이 끝나고 난 새벽, 늦은 시간에 동료들과 먹지 못했던 저녁밥을 부대 근처 식당에서 먹고 있는 은별과 2명의 공군여군 후임들. 은별은 후임에게 격려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잘했어.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발전된 비행을 할 수 있겠어. 좀만 더 힘내보자. 네,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소란스럽게 술 취한 깡패들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야, 저건 뭐야? 여자가 파일럿이야? 이야, 섹시한데. 소란스럽게 웃는 깡패들이 손으로 가리킨 곳은 소영 옆에 있던 신입 공군의였다. 오늘의 사연은 여성 최초 공군 사단장이 된 소영의 사연입니다. 매일 새롭게 재구성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의 활주로에 마지막 전투기가 착륙했습니다. 모든 기체 안전 착륙 완료.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이은별 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했어요. 오늘 훈련도 무사히 끝났네요. 옆에 서 있던 김하늘 상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합훈련 기간 중이라 모든 조종사들이 긴장의 연속이었거든요. 이은별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계속되는 야간 비행훈련이었어요.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특히 소영이는 처음 야간 편대 비행인데도 잘 따라와 줬네요. 박소영, 이등병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갓 조종사 과정을 마친 22세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어요. 준장님 덕분입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는데 준장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안정됐어요. 이은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계속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사실 이은별은 단순한 비행단장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까지 그녀는 공군 특수항공구조대에서 활동했어요. 적진에 추락한 조종사 구출, 산악 조난자 구조, 해상에서의 긴급 구조 작전,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들을 해내며 하늘의 수호천사라는 전설적인 별명을 얻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5년 전 겨울이었어요. 폭설이 내리는 설악산에서 조난된 등반객 7명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헬리콥터 착륙은 불가능했어요. 그때 이은별이 직접 로프로 강하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6시간 동안 한 명씩 구조해 올렸어요. 마지막 조난자를 끌어올릴 때 로프가 끊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반드시 살려서 데리고 나갈게요. 그녀의 외침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결국 7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은별의 모습은 그때와 달랐어요. 사복을 입으면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말투. 누구도 그녀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능력을 짐작하지 못했어요. 준장님, 우리 어디서 저녁 먹을까요? 아니, 새벽 식사를 해야겠네요. 김하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5시가 다 되어 갔어요. 기지 근처에 스문의 시간 고깃집이 있어요. 거기서 간단히 먹고 갑시다. 이은별은 자상한 언니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세 사람은 기지를 나서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이은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신을 노리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강민수는 어둠 속에서 이은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군수업체 로비스트인 그는 최근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은별이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해서 공정한 심사를 주도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엔 반드시 저 여자를 굴복시켜야 해. 강민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밤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은별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 안에 또 다른 모습이 깨어날 거라는 것을. 하늘정 6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고깃집은 24시간 문을 열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넘었지만 아직도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새벽에 오시다니.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식당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네. 공군기지에서 일해요. 훈련 끝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왔어요. 김하늘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은별은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야간 근무를 마친 택시 기사님들, 새벽 배송 일을 하는 분들이 335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정겨운 풍경이었어요. 우리 저기 구석자리에 앉을까요? 이은별이 가장 조용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어요. 구조대 시절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봤어요. 와, 정말 배고프다. 우리 삼겹살 3인분이랑 된장찌개 시킬까요? 소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답게 순수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이은별은 그런 소영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오늘은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정말요? 와, 준장님 최고. 소영과 하늘이 어린애처럼 좋아했어요. 이은별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훈련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준장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구조대 시절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떨려요. 이은별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섭긴 했지. 하지만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서움을 잊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풍기는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총 5명이었습니다. 순간 식당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가장 앞에 선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술에 취해 비틀거렸어요. 강민수였습니다. 야, 사장,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 어디야? 강민수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은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강민수는 식당을 둘러보다가 이은별 일행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저게 바로 이은별이군. 그는 이미 이은별의 사진을
여러 번 봤어요. 며칠 전부터 그녀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저기 계신 분들, 혹시 공군 분들 아니세요? 강민수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우연히 알아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이은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 반갑네요. 저는 국방 관련 일을 하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강민수가 명함을 꺼내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은별은 명함을 받으며 강민수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합석해도 될까요? 국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싶어서요. 이은별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순간 강민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가면을 벗은 듯 차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최근 전투기 도입 사업 관련해서 기술 평가에 참여하신 적 있으시죠? 이은별의 몸이 경직됐어요. 이 남자가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하, 딱딱하시네요. 여자분이 그런 일까지 하시다니. 참 대단하세요. 강민수의 말투에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묻어났어요. 하늘과 소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은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뭔가 매우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온몸을 타고 흘렸습니다. 강민수는 이은별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근처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제일 비싼 술이랑 안주 다 가져와요. 강민수가 큰 소리로 주문했어요.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했습니다. 이은별은 조용히 부하들을 바라봤어요. 하늘과 소영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어서 식사 마치고 나가자. 이은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술잔을 기울이며 계속 이은별 일행을 힐끔거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곤란합니다. 이은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경고의 신호였습니다. 아, 그렇게 딱딱하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있거든요. 강민수가 음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드러나 보세요. 조건도 아주 좋고 특히 여성 장교분들한테는 특별 혜택도 있어요. 그의 말투에서 역겨운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순간 이은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이 남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강민수 씨,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전 그냥 좋은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강민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이은별의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벌떡 일어섰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준장님이 싫다고 하시잖아요. 이 여자가 뭐야? 군대에서 예의도 안 가르치나? 강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험악해졌어요.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은별의 주먹이 서서히 움켜쥐어졌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진정하세요. 여자가 군인 놀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은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12년 전 구조대 시절의 그 눈빛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죠? 아, 화났어요? 여자가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군에서도 고생이 많겠네요. 강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민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가 갑자기 소영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 예쁜 아가씨는 어때요? 군인 그만두고 제 회사에서 일해보는 거 말이에요. 조건도 좋게 해드릴게요. 아, 놓아주세요. 소영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22세의 어린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은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차가운 무언가였어요. 살기였습니다. 손 떼세요. 이은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시베리아의 찬바람 같은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뭐, 이 아줌마가 지금 뭐라고? 강민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은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제 부하에게서 손을 떼세요.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민수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 무서워라. 여자, 군인이 뭘 할 수 있는데? 그가 소영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은별 안에 잠들어 있던 하늘의 수호천사가 깨어났어요. 밖으로 나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나보고 밖으로 나오라고? 강민수가 자신의 부하들을 돌아봤어요.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싫으니까 밖에서 해결합시다. 이은별이 먼저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강민수와 그의 부하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자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어요. 좋아. 끝까지 가보자고. 그들은 이은별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괴물을 깨웠는지도 모르고 고깃집 뒤편 주차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와 그의 부하 4명이 이은별을 둘러쌌어요. 5대 1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쩔 거야? 여기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강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은별은 조용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주차된 차들, 벽에 걸린 체인, 바닥에 굴러다니는 타이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무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제 부하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 상황이 안 보여? 여자 혼자서 우리 5명을 어쩔 수 있다고? 강민수의 부하 중 하나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형님, 그냥 혼내주죠. 여자 주제에 너무 건방져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은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첫 번째 공격자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이은별은 마치
바람처럼 피했어요. 12년간 단련된 반사신경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의 손바닥이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어요. 으악! 첫 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나머지 넷이 당황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은별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자가 덤벼들었습니다. 이은별은 낙하산 착지할 때처럼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회전하면서 상대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쿵! 두 번째 남자도 바닥에 나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다 같이 덤벼. 강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이은별은 벽에 걸린 체인을 재빠르게 잡았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다루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휙, 휙, 체인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두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감았어요. 아악! 이은별이 체인을 당기자 둘 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구조 훈련에서 배운 묶기 기술로 순식간에 두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이제 강민수만 남았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괴물이야?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은별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자 같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군 특수항공구조대에서 12년간 활동했어요. 불가능한 구조 작전을 해내며 하늘의 수호천사라고 불렸죠. 강민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은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제 소중한 부하들을 지키는 지휘관입니다. 그녀의 손이 강민수의 목깃을 잡았어요. 구조 작업에서 단련된 악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부하들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 다시 한 번만 건드리면 이은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때는 정말로 하늘에서 복수가 내려올 거예요. 강민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을 믿어보겠어요. 이은별이 그를 놓아주었어요. 강민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벌벌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이 신고했던 거예요. 몇 분 후 강민수 일당은 모두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부정청탁 혐의까지 추가로 발각됐어요. 이은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온매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새겨졌어요. 내 부하들을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야.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수호천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의 새벽 훈련이 시작됐어요. 활주로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든 편대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이은별은 지휘소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마치 지난 일주일 전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부하들은 달랐습니다. 소영이 전투기에서 내리며 달려왔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당당했고 눈빛이
자신감으로 빛났어요. 준장님, 오늘 야간 비행 완벽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많이 늘었구나. 이은별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슴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소영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서움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그녀를 성장시킨 거죠. 준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날 준장님이 저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소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저도 준장님처럼 강한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이은별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소영아. 하늘도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새로운 결의가 어려 있었습니다. 준장님, 저희 진짜 자랑스러워요. 이런 대단한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요. 뭘 그렇게까지. 이은별이 겸손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명의 젊은 남자 조종사가 다가왔어요. 준장님, 신문 보셨어요? 그가 신문을 건네주었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위산업, 부정청탁 일당 구속, 군 관련 로비 활동 전모 드러나. 이은별은 신문을 훑어봤어요. 강민수와 그의 일당이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깨끗한 군인들까지 욕먹는 건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젊은 조종사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이은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진 걸 보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우리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진짜 군인의 자세지. 모든 조종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은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침 식사하러 가자. 오늘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어. 이은별이 먼저 걸음을 옮겼어요. 부하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은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안개가 걷히고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평화로운 만족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쓰는 거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여성이라고 나이가 있다고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총이나 주먹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념을 가진 사람의 의지입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다들 자리에 앉았어요. 소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오늘은 제가 쏠게요. 그날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소영아. 아니에요. 꼭 하고 싶어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은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맙게 받을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모두들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훈련 이야기, 일상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은별은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날 밤 싸웠던 거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지지로 돌아가는 길, 이은별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 위에서는 전투기들이 훈련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늘의 수호천사, 그 별명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거죠. 특히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부하들을요. 이은별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언제든 다시 날개를 펼칠 준비가요.